안녕하십니까? 매트랩 5주차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 5주차는 함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함수하고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가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지난주 과제 3번을 그대로 들고 왔는데요. 이 3번을 그대로 들고 온 이유는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도 하는 겸 이제 함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이 fx 이퀄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저번 시간에 한 대로라면 이제 FL, FU 이런 거를 또 FR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각각 FXL, FXU 그리고 FXR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개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3개를 각각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에 따르면 이제 f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f, x, l 이런 식으로 직접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앞선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입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인풋이 있으면 이 함수를 거쳐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언어에 다 있습니다. C 언어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자바도 있고 어느 언어든 다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매트랩은 약간 특이할 수도 있는 게 매트랩의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명 .m에 해당하는 파일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무조건은 아니기는 한데 이런 펑션 그리고 AND 형태 이런 형태의 함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 함수명 .m 파일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함수의 사용 이유는 방금 전 봤듯이 반복적인 선언을 감소를 해서 프로그램 코드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 방법은 새로운 스크립트 파일이 필요하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매트랩이 이런 함수 같은 거를 만들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매트랩의 함수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펑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펑션 반원값 이퀄 함수명 매개변수라고 되어 있죠. 각각을 살펴보면 함수명의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 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과제 같은 걸 제출하실 때 위크 5 뭐 어쩌고 저쩌고 점 m 파일을 제출하신다고 할 때 이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 그러니까 반환값이 됩니다. 이퀄 함수명은 그대로 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인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y 이퀄 f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무엇이냐 하면 함수 호출 시에 전달되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펑션 안에서 이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할 일이 있을 때 이 수행할 문장 1, 2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행할 문장 1, 2에서 이러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할 게 있으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원값은 결과입니다. 이 함수로 결국에 이러한 아웃풋을 무엇을 출력할 건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return이라는 것으로 많이 합니다만 이 매트랩에서는 return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원값을 따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여러가지 형태입니다. 이 형태의 경우에는 크게 5가지, 조금 더 나누면 더 있겠는데 무튼 5가지를 소개해 줄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앞에 반환값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개 변수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여러 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람1, 파람2, 점점점 하고 그 다음에 함수명 적고 반환값 이렇게 적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거리를 잰다고 할 때 distance를 반환값으로 하고 d, x, y 이런 식으로 펑션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안쪽에는 distance equal sqrt sqrt는 루트란 뜻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하고 and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d라는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d.m이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반환값이 있고 매개 변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매개 변수가 없다. 그러면 안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매개 변수 없이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크 2가 아니라 과제 2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반환값이 없습니다. 근데 매개 변수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값을 넣어서 그래프를 출력을 할 때, 출력이 아니라 플롯을 할 때, 그래프를 플롯을 할 때는 사실 이런 값들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하는 값 자체는 필요가 없고 그냥 그래프만 출력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명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환값 없고 매개 변수 없고 이렇게 함수명으로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반환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괄호를 쳐줘서 즉 다시 말해서 이 벡터 폼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result 벡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벡터를 만들고 equal function name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메인문에서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result라는 벡터를 만들어서 equal 똑같이 한 다음에 result 1 result 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면 이거는 보니까 이 앞선 위크3가 아니라 위크4의 3번 문제랑 어느 정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이런 게 있었죠. 보시면 보이시죠? 이거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엡실론 a입니다. 이 엡실론 a를 저희가 출력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값은 이제 xnew, xold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xnew니까 겹치니까, 그래서 두 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펑션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ea.m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펑션 result ea xnew xold 이런 식으로 하고, result equal 절대값 xnew xold 뭐 xnew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펑션 ea 반환값 있죠? result equal ea 그 다음에 xu xold 이런 식으로 하고 and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보시면 노란 줄로 뜨죠? 이게 노란 줄로 뜨면 이제 펑션 안에서 이러한 값들을 사용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두 눈으로 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result equal 이 반환값이죠. 반환값은 이제 절대값에 그 다음에 xnew에서 xold를 빼야겠죠. xnew에서 xold를 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xnew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주면 이렇게 펑션 하나가 완성이 되고, Ctrl S 해서 지금 EA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옆에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느냐, 이 명령창에다가 적어주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A 해서 21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2-1 그 다음에 나누기 2니까 0.5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하면 0.5가 나오죠? 그리고 메인 문에는 이제 ABS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똑같이 0.5가 나오죠. 그 다음에 로컬 펑션입니다. 이 로컬 펑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는 펑션이 이 스크립트 파일에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f.m이라는 약간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이 펑션을 정의를 할 때 이 f만 정의를 한 것이 아닌, 보시면 f2, f3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신다면, 이 f2하고 f3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f 안에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스크립트 파일하고 이름이 동일한 이런 펑션을 이제 global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전역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을게요. 전역 함수. 그 다음에 이 f2와 f3 같은 경우에는 이 f가 아니죠. m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f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역 함수라고 합니다. 얘도 지역 함수, 얘도 지역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내에 함수가 있는데 이제 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역 함수 같은 경우 글로벌 펑션 그러니까 지금 스크립트 파일명과 동일한 함수가 되겠고 부가되는 함수는 로컬 펑션 지역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f 안에 이런 지역 함수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사용하냐 라고 하신다면 이 함수가 좀 복잡해질 때 쪼개서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약간 과제 M 파일이 있는데 M 파일에서 뭔가 반복적인 게 있을 때 좀 반복적인 선언을 피하기 위해서 펑션을 어차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펑션을 정의할 때도 뭔가 반복적인 선언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로컬 펑션을 만들어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단 주의할 점이 뭐냐면 로컬 펑션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F2하고 F3가 이 f.m이라는 스크립트 파일에 있는데 이 스크립트 파일 내에서만 F2, F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깥에서 꺼내서 F2, F3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명함수, 즉 anonymous function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함수명에 해당되는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량 문제도 생기고 좀 보기도 안 좋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실행 스크립트에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이런 anonymous function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명 그리고 at이 중요합니다. at을 적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arg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게 아니고 사용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 있으면 한 개 적고 두 개 있으면 두 개 적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표현식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변수를 가지고 표현식을 적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제 f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 본다고 해봅시다. 이런 함수를 만들려면 원래는 f.m이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뭔가 반환값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f equal 그 다음에 이 at x 변수는 x 하나죠 보시면 그 다음에 exp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음 값을 갖는 펑션 핸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나오고 옆에 변수 목록에도 보시면 이런 게 뜨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 클리어를 clc로 지운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 y equal y가 아니죠 f equal
그 다음에 at 변수는 x, 그 다음에 exp x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옆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1 하게 되면 1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f0 하면 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실행을 해야 되는 파일이 있잖아요. 메인 함수가 있는 메인 함수가 아니라 메인 스크립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인 스크립트에 직접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 파일에다가 과제.m 파일에다가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아 fx가 선언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형태를 좀 잘 보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마이너스 5에서 5를 선정한다 라고 돼 있고요. xl equal 마이너스 5 그리고 xu equal 5를 선정한다 돼 있고 fx equal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XR 조건이 초기 조건은 안 나와 있는데 X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XL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first position method라고 돼 있는데 이 first position method가 어떤 거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XL, XU 이런 식으로 XL은 XU보다 작습니다. 이게 정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X축이죠. X축과의 교점 이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점을 어떻게 그리냐 라고 할 때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f, x, l 함수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f, x, u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직선으로 쭉 이은 다음에 이 x쪽과 만나는 점을 x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r을 이제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f, x, r 해서 지금 보시면 지금 fxr하고 fxu 같은 경우에는 f가 0보다 크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해를 찾기 위해서는 이 서로 부호가 달라야 뭔가 해가 있겠죠? 서로 부호가 달라야 이 x축 사이 어딘가라도 만나겠지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xu, xl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변수를 비교했다면 그 다음 과정에서는 이 xu 대신에 어차피 양이니까 xr을 넣고 음인 이런 거를 xl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이 바로 이 first position method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돼서 으쯤 만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에는 이 XR이 이쪽에 가까워지겠죠? 무한하게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는 방식이 first position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따로 식을 들고 오면 조금 배치를 잘못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 이 서로 부호가 다를 때 0보다 작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업데이트 else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old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new라는 것도 뭐 필요는 하겠고 그래서 xr을 플러스를 하고 플롯할 때 x축은 반복의 수, y축은 xr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EA는 이렇게 나와있죠? 나와있으니까 됐고 F를 먼저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x 플러스 4 2, 1, 2, 3, 4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l equal 마이너스 5 xu equal 5 xr equal xl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result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에러 맥스가 보시면 0.005 이거죠? 0.005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한 줄로 할까요? 뭐 상관없긴 한데 그 다음에 while문을 통해서 이 저번 시간에 반복문 배웠죠? 반복문을 통해서 result가 크거나 같을 때까지죠? 크거나 같을 때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고 이 result가 그러니까 result 같은 경우는 에러 말하는 겁니다. 이 에러가 Emax보다 작을 때는 이 빠져나와야겠죠? while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old라는 변수를 하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xr이 old가 되겠죠? 그 다음에 xr equal 이거를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xu 마이너스 그 다음에 xu죠? 보시다시피 f라는 걸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갈로 열고 fxl 마이너스 fxu fxl 마이너스 fxu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f가 아니라 xl 마이너스 xu가 되었는데 xl 마이너스 xu 곱하기니까 이 분자 자리에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조건문이 있죠? 만약 이러면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바꿔준다. 업데이트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f, else, and 이렇게 미리 만들어줘서 f 그 다음에 xl이죠. fxl 곱하기 f xr 이게 0보다 작으면 x u equal xr이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else는 따로 조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으면 xl equal xr이다. xr이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and 해주고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u equal xr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xr이 되겠죠. 이렇게 변한 xr 홀드는 기존의 xr 그러면 이제 EA를 해주면 되는데 미리 만들어뒀죠 저희가. 그래서 result equal EA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값 그 다음에 여기 기존 값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롯을 해줘야겠죠. 플롯인데 이제 그냥 해줄 수는 없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터로 할까요? 이터레이션, 즉 반복한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x축은 반복 횟수, y축은 xr로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반복을 이렇게 한 번을 했을 때 이터 equal 이터 플러스 1 그러면 한 번이 되죠. 한 번을 했을 때 플롯 이터 점 그 다음에 xr 하면 되죠. 그리고 좀 크게 R0 그러니까 빨간색 5점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실행 하면 그냥 이렇게만 뜨니까 홀드온까지 해줘야겠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제출 방법이 조금 중요한데 어떻게 하냐 면 이제 메인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위크 5, 1, 2, 3 이런 식으로 지난 과제랑 동일한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방금 전에 배워서 알겠지만 함수 같은 경우 따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스크립트 파일까지 다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eek5.2.m에 plt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고 사용을 했다면 plt.m 파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스포가 될 수는 있는데 이 과제 1, 3에서 제출해야 되는 파일이 여러분이 만약에 다 제출을 하신다면 일단 과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제출하시면 되고 과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고 plt.m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런 파일과 그 다음에 이 파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보면 이 anonymous function을 사용해 gx equal 이거 잘 보니까 시그모이드죠. 시그모이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서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g-0, 2를 fprintf를 사용해서 출력하고
스크립트 파일은 이것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무슨 함수 같은 거를 만들지 말고 여기에 뭐 anonymous function이니까 그냥 at 사용해서 뭐 함수 만들라 이런 뜻이 되겠죠. 참고로 코드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영역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인력 수능 문제입니다. 인력 수능 문제인데 답만 이렇게 약간 제가 따온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week5 underbar 2.m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입니다. 더 추가해서도 안 되고 딱 정확하게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plt.m 이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이 파일이 바로 이 fx를 이 그래프로 플롯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만들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 equal 2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개구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제한 조건을 두었습니다. 3번도 2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똑같이 3번도 이게 고정 코드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하거나 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2번과는 이제 다른 점이 보시면 반환값이 있고 인수가 있죠. 2번은 없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환값과 인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렐루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렐루라는 함수를 1번 먼저 리절트가 아니라 x를 대입한 렐루 x를 구해라 해서 출력을 해라 라는 거고요. 2번 렐루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봐라. 그래프 개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3번 이 1번에서 구한 거 있죠? 1번을 점으로 나타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리절트가 출력이 되면서 지금 x equal 2를 대입했으니까 이 출력창에는 result equal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래프까지 같이 그려야 되는데 일단 렐로 함수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0보다 작으면 0,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 equal x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까지 이 리절트에 해당하는 동그라미까지 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똑같이 렐로.m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이 과제 2번과 과제 3번의 공통점은 2번은 아닐 수도 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로컬 펑션을 사용해서 이 로컬 펑션을 사용해서 이 로컬 펑션을 글로벌 펑션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함수를 그려보는 시간을
함수를 이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